돈 잘 버는 증권 매니아에게 듣는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초반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상승 출발을 기대했는데 네.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들로 나타나면서요. 우리 시장이 요즘 미국 증시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 구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3천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장세가 당분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난주에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다른 개별 종목 장세와는 다르게 물론 일부 작은 테마, 소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그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제약바이오의 대표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 시장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통상의 개념과는 다르게 대형주들이 치고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시장 거래대금과 그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 횡보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강한 상승보다는 현재 흐름으로서의 옆으로의 변동성 장세, 변동성과 횡보 장세를 예측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섹터 전략하고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K조선, 수혜주 반사이익까지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조선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해운주가 지금 엄청난 HMM을 대표로 해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선주들이 수주 얘기로 올라오면서요. 해운주의 바통을 조선주가 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시각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수혜주 운하의 어떤 그런 부분, 뭐 그거 아니래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수혜주 운하가 그렇게 사고가 난 이후에 전 세계 배들이 움직이는 사진들을 요즘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어디가 병목 현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현재 지금 미국 앞바다에도 배들이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컨테이너를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시간이 적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론 한 2주 정도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금 적체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수출 물량들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배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배들을 이제 폐선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배가 부족하다고 해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번에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일본 배가 사고를 일으켰고 중국 배 같은 경우는 만든 지 2년 만에 폐선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선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K조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더욱더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수주 재팟으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조선해양이 5척의 배를 수주를 했고요. 이제 연말서부터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당장은 많이 오른 해운주가 앞서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선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조선주를 바라보는 모습들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주는 이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좀 조정 이후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조선주는 조금 더 강한 탄력으로 편안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일 텐데 조선주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은 어떤 한국조선해양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직전 고점인 12만 원대 후반 13만 원을 좀 오늘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틀 사이에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조선주를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이었던 상황을 이제 뚫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보셔야죠. 조선주가 최근에 움직임 같은 경우 별로 좋지 않았었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조선주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시세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 주자로서 한국조선해양이 물론 계열사로서 미포조선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키워드 섹터 첫 번째는 조선주였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주, 예. 사실은 이사 공급 대책 이후의 기대감, 그러다가 이제 LH 사태가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이 주도주의 공백을 앞서 우리가 이제 해운주, 네. 조선주 얘기도 했지만 건설주나 건설 기자재 쪽도 굉장히 요즘 에너지가 좀 모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서울시 보선에 좀 달려 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보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그런 모멘텀으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은 현재 지금 야권 후보 누가 이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야권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야권 후보 같은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당히 지금 현재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개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건설사 수익에는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어느 누가 서울시장이 되시든지 간에 임기제 1년이라는 거죠. 임기제 1년에 물론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그분이 계속 바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기 1년 동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완화가 있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완화가 있죠. 이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다른 부분이 될지 같은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안에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테마성 관련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테마주의 영역에서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향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인프라 투자도 있고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땡겨 올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오히려 노이즈 요인으로 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하라고 하셨고요. 그 접근 전략은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건설주 가운데 어떤 기업을 지켜보시나요? 아무래도 탑픽은 GS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파트 공공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자이라는 브랜드가 현재 지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선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브랜드명이 삼성을 좀 누르고 지금 자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GS건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공공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특히 아파트 분야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위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선정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왕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브랜드명이 좋은 아파트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GS건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 얘기했습니다. 건설주도 어떤 시장의 주도권역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단기적인 노이즈를 만들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시장 키워드 확인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수소 사업 출사표를 냈다. 수소는 사실은 이제 안 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수소나 풍력이나 이런 쪽이 또 조금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수소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읽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 하는데 수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 부산물로 수소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수소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 포스코 그룹과 포스코의 150대 그 수소 트럭을 납품을 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오일뱅크 내에 어떤 수소 충전소를 또 하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연관된 게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또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 물론 SK그룹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사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뭐 새로운 리스크가 있거나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투자에 있어서 물론 새로운 투자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기존의 설비에서 약간의 가미를 하게 된다라면 수소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진출이 된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수소 사업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쟁도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수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라면 이러한 대규모 기업군들, 뭐 자금력과 영업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대규모 기업군들이 수소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의 이제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부생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하겠다는 기업이 사실은 너무 많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실제로 수혜가 좀 될까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기업 얘기 좀 해주시면. 저는 뭐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주 포스코가 오늘도 일정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가 지금 현재 환골 탈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투자한 니켈 이온 광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 사업 같은 경우 어떠한 그룹들보다 가장 먼저 진출을 할 수 있고 철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 같은 경우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가 기존에 철광만 가지고 물론 그 철을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이 되고 언택트가 된다 하더라도 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어떤 뭐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낸다라고 본다라면 포스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우리가 좀 너무 중후장대 고루하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탈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오늘 꼭 이제 수소만을 포커스로 해서 포스코를 좋게 보시는 제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인 철강업도 사실 요즘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지금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이제 나갔고요. 네. 그렇죠?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좀 보셔서 좋게 보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수소까지 얹다 보니까 수소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뭐 조금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좀 말씀하신 처럼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데 여기 포스코가 이제 수소까지 얹어지니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것들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이 기업보다는 대기업 차원에서 사업 네.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을 좋게 보셨는데 사실 뭐 현대차 그룹도 현대 이 글로비스랑 또 현대제철인가요? 한다 그러고 사실 SK도 뛰고 SK 같은 경우가 사실 에너지 그룹 아닌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SK 때문에 SK가 외국 기업도 인수하고 그런 점에서 수소 모멘텀이나 이런 쪽에 SK그룹은 어떻게 보세요? SK그룹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대차가 현재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가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예. 국내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하고 그 국회에만 수소 충전소가 있고 예. 양재동도 지금 뭐 삐그덕거린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두 군데 수소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소차를 그리고 정부에서 수소차를 공동 구매를 하고 싶어도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게 포스코와 손을 잡고 현대 오일뱅크 내에 수소 충전 시설을 만든다라는 거. SK그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원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 물론 통신, 반도체, 제약바이오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SK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야 되죠. 여기에 또 수소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그룹도 수소 트럭을 인수를 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수들께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제 충전소 단위가 개념이 바뀐다라는 거죠. 기름을 충전하는 데서 이제 전기차까지 충전하고 전기차에서 수소차까지 충전하는 것들을 같이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수소에 대한 것들이 주유소에 들어오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도 됩니다. 우리가 수소라고 한다면 조금 공포감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공포감들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먼저 이런 시설을 떠안았고요. 그렇고 그게 기름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 결국 정부에 있어서도 수소 사업을 이끌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보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 산업들을 많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SK그룹도 향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코를 주요 눈여겨본 것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환골 탈퇴를 받고 그렇지 않고 수소만 본다라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부품 회사나 조그만 회사들보다는 지금 장세 흐름과 맞춰서 보려면 대형주 위주로 또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효성그룹도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쪽으로 해서 시세를 잘 내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오늘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